여기에 있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는 거지.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요? 동의를 받아서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금융회사에다 입금시켜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반환해줄 때는 어떻게 보면 소유자, 네가 반환해, 네 돈으로. 왜냐면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반환을 그러면 그 대출을 해주는 거 우습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끔은 골치 아프니까 이 건물 소유자가 뭐야, 부동산 소유자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보증금 쬐끔 받고 그냥 자기가 받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게 나중에 뭐 공매가 되더라도 월세를 다 까서 다 보증금을 상환할 정도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매매 같으면 신탁을 말소해서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인으로 등기를 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 있는 수탁자로부터 바로 넘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공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옮기 들어가서 입찰해서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 신탁회사 공사 가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유권 이전은 여기 신탁회사로부터 매수인으로 이렇게 넣은 거야. 다른 일반 매매 같은 어때요? 신탁, 그럼 이 말소하고, 부기능력 말소하고, 그 다음에 원래 판단해서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하잖아요. 제가 또 변호사무실 10년 있게 있어서 등기도 다 해봤어요.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약간의 멀티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하나만 잘하면 굶어주기 딱 좋아요. 예, 나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접근성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환가 요청을 하면 이게 공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입찰만 좀 공정성 있는 공비들 통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매각이 되면 그 매각되는 거 뭐예요? 우선주의 때는 금융권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2년 남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는데, 요즘 같은 경우 거의 이럴 일이 없죠. 부족하지. 택도 없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그중에 신탁 공매를 한번 신경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느냐 친절하게 해서 왔어요. 또 이런 거는 얘기를 듣는 거라 한번 이렇게 직접 내가 이 옮길 들어가서는 분명히 이거 그 회사 일로 들어가면 이때는 왜 나는 안 돼? 꼭 다른 사람들인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옮기등 OMBI 인적 쇼적 KI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부동산 있죠? 부동산을 딱 클릭하는 여기 하면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조건 검색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그 중에 가끔 실제 해보면 처음에는 잘 안 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입찰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 조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8월 5일부터 8월 12일 물건이 몇 개나 있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한 10월 말까지 여유롭게 입찰 기간을 설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경기도 평택 관심 있는 지역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뭐 압류제 부교 수탁 있는데, 우리 이 신탁 되어 있는 공매는 기타 일반 재산. 요것만 찾으려면 요것만 딱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딱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신탁되어 있어서 현재 공매 진행 후에 쫙 떠요. 그러니까 압류재산이 우리 경매랑 권리부족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매각하는 매각률 이런 거 좀 다르긴 하지만 얘는 50% 압류는 50% 되면 딱 멈추고 다시 재감정하는데 보통 50% 저감된 금액으로 다시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시 공매 진행되죠. 근데 이 신탁은 일반 매매 형식이야. 그래서 신탁회사랑 옮기들한테서 정확히 나누는 금액도 떨어진 것도 천차만별이야. 떨어진 것도 몇 번 떨어지더라도 다양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마다 달라. 그래서 검색해서 그 물건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제 여기는 일반 재산이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탁 공매다.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 한 5회나 8회 했어. 쫙 떨어져서 그 안에
내가 팔리면 좋은데 안 팔려? 그럼 어떡할까? 수익이야. 또 실제로 얘는 1회차에서 안 팔려서 2회차 최저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2회차 매각 되기 전에 2회차 금액 이상으로 수익액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해. 근데 그때는 보통은 너무 비싸니까 안 하지. 그리고 이제 막 끝까지 떨어져서도 이제 매각이 안 되면 수익액 가능 물건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따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딜 보시냐 보면은 아까처럼 우리 온비드 들어가서 여기 부동산을 딱 클릭하면 클릭했어. 그러면 아까 우리는 이제 공매는 요거 물건 검색을 해서 찾는 거고 물건 부동산을 물건을 딱 누르면 여기에 뭐예요? 수익이야 가능 물건 보시나요? 여기 있죠. 여기. 수익이야 가능 요거를 딱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쭉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아직 진행.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이 수탁자하고 우선 수익자랑 협의해서 다시 공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그 최저가를 계속 그냥 스톱해서 중지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수익계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 물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는 가셨죠? 이해가 굳게 믿어요. 이해 가셨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죠. 그 중에도 우리 평택에서 수익 계약 가능한 물건 하나 찾았어.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그래도 전문가시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냐면 여기 동삭동 우리 법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이에요. 다세대 주택. 1층은 상가고 그 다음에 2층, 3층이 3가구, 4층이 2가구. 대충 아시죠?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그게 얼마에 최저가가지고 13억 5,310만원에 응세자가 없었어. 작년 24년 9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대지가 한 95평 정도 되던데 그럼 어때 이 가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싸요? 싸요? 이게 그 건물 전체인데 4층 건물. 근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옥탑이 또 있더라고. 한번 좀 볼까요? 자세히. 이 물건이. 요게 6호가 그리고 요 옆에도 또 나왔어. 7호. 건물 2개가 다 수익계약 가능 물건 나왔어. 제가 이제 네이버에 봤더니 요 1층에 요 상가가 1,090 정도에 나오는데 임대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올려놓은 금액 보니까 1,090 정도. 그리고 위에가 이 정도 평수가 40 이상 나오거든요. 이게 월세. 500에, 300에, 40이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금액이 13억이면 수익성이 있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 그럼 이 물건이 뭐냐면 여기 무궁화 신탁이야. 수탁자가. 담당자가 친절하게 있어.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 전화해서. 그럼 이제 우리 경매는 사건 번호라고 그러잖아. 그죠? 공매는 뭐라고 해? 물건 관리 번호. 그게. 그럼 이제 그 물건 관리 번호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 그럼 이제 요게 13억. 저는 여기 갔을 때가 막 법원 들어올 때쯤 그때 여기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비전도 학원에서 실전반 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는 그때 여기 막 공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졌네요. 이런 모습들이. 네, 지역은 여기 법원이고 여기. 그 뒤쪽으로 주차장 있고 앞에는 1층 상가고. 그죠? 감 잡으셨죠? 어딘지? 전체적으로 요즘 우리 평택도 좀 많이 경기가 그리고 또 뭐 고동이니 주변이 또 이렇게
신규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도 공실률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어때요?